5-15번이랑 5-20번. 자, 0,-4에서 저 3차 함수의 근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일단 그러면 0,-4에서 이 곡선의 접선을 그어야 되는데 편의상 이 곡선은 제가 fx라고 할게요. 자, 여기 1학년 때처럼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 이게 여러분들이 1학년 직선의 방정식이라면 0,-4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꾸며두고 출발을 하죠. 근데 이렇게 꾸며둬 봤자 얘랑 연립을 해도 x값을 구할 수가 없고 판별식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3차식이니까. 항상 접점 기준이라고 했죠. 여기 좀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제가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는 당연히 fa가 될 거고 기울기는 f'a가 되겠지.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단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얘를 기준으로 식을 세운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으시면 돼. 자, 그러면 제가 직선을 바로 꾸며낼게요. 얘 미분하시면 3x제곱이죠. 그럼 접점의 x좌표를 제가 a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3a제곱이 될 거고 a, 자, fa면 여기다 a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저 3차 함수는 이제 뭐 오늘쯤 배울 것 같은데 참고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인데 지금 접점이 여기 있으면 접선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 무수히 많은 모든 접선을 표현한 식이 이거예요.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접선 중에 내가 구하고 싶은 접선은 0,-4 지나는 거. 얘가 0,-4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주어진 정점이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자, 그럼 뭐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제가 정리를 할까요? 자, 얘랑 곱하면 -3a 세제곱. 그러면 이건데 이 직선이 0,-4 지나야 돼요. 그럼 여기다 0, -4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면 되지. 자, 0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빵이고요. 자, a는 당연히 실수일 테니 1 나오겠죠. 맞습니까? 제가 좀 미지수를 잘못 잡았네. 이 a랑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건 뭐 t나 k 같은 걸로 잡았어야 되는데, 자, 뭐 그거는 이해하실 것 같고. 자, 일단 a를 1이라 구했으면 이게 접선이라며 a에다 1 집어넣으면 되죠. 자, 여기 1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다 라고 했어요. 얘가 다시 a, 0을 지난대요. 자, 똑같은 문자가 반복됐는데 조금 양해를 바라고 3분의 4 나오죠? 됐습니까? 자, 뭐 별로 전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20번. 자, 20번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아직 고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식으로 증명을 하기보다는 조금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볼게요. 자,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4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커지면 접선의 기울기의 목표가 4란 얘기지.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목표가 4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학 하 시간에 유리함수 배우셨을 거야. 유리함수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죠.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런데 점근선 있지, 점근선. 만나지는 않으면서 한없이 다가가는 그 직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현재 배운 적은 없으나 이런 함수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 원래 기울기 4면 더 급격하겠지만 이게 기울기 4인 직선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현재 배운 함수에는 없어요. 현재 배운 함수에는 없지만 어떤 이런 함수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미분 가능하게 매끄럽게. 자, 이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지 나중에는. 네, 맞습니까? 이걸 기울기 4인 특정한 직선을 점근선으로 하는 어떤 fx가 존재할 수 있을 거야. 물론 다항함수 중에는 없습니다. 그럼 얘는 x가 한없이 커지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4에 가까워지니까 문제 조건 만족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결국 함수값의 차인데 여기 지금 기울기의 극한값이 주어졌죠. 접선의 기울기에. 그럼 얘는 기울기에 관한 어떤 문제라고. 그럼 쟤를 기울기로 제가 바꿔보면 자, 이게 기울기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얘에서 얘 뺀 게 분모에 있으면 기울기라고 했죠. 맞습니까? 평균 변화율. 분자에 정의역의 차가 여기 있으면 정의역의 차 구하면 얼마입니까? 2죠.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 빼면 이거 2입니다. 그죠? 2니까 없던 애잖아. 없던 애 나눴으니까 다시 곱해. 자, 제가 좀 천천히 설명드리면 아니 이게 뭔데요? 라고 하면 얘랑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죠. 얘에서 얘 뺀 거분에 얘에서 얘 뺀 거니까. 그러니까 저게 왜 기울기예요가 아니라 기울기에 관한 힌트가 주어졌으니까 기울기로 해석이 가능한지 식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같은 식을 이걸 방정식이라고 바라볼 때도 있고 직선으로 바라볼 때도 있죠. 수학에서 한 가지 숫자가 됐든 식이 됐든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돼.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건. 자,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 거야. 근데 앞에 리미트 걸렸지.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여기 어딘가 x좌표가 x-1인 점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 x 플러스 1인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평균 변화율 이게 이거라고. 맞죠? 그러면 이 그림상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디 가까워지겠어? 점근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겠죠. 이해됩니까? 저는 지금 식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실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성으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얘는 그러니까 목표가 4란 얘기예요. 4 곱하기 2니까 8이죠. 이해됐어요? 연습해 볼게. 이 지금 프로세스를 이해하셨다면 예를 들어 볼게. 자,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 이해하신 분은 뭐 광속으로 답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얼마 나올까요? 30 됩니까? 이거는 이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목표가 10이란 얘기고 이게 변화율로서 정의가 되려면 얘에서 얘를 뺀 게 여기 써야 되고 그러면 이건 x좌표가 x 플러스 1일 때랑 x 마이너스 1일 때 둘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 목표가 10이니까 바로 3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답을. 맞습니까? 뭐 이런 문제는 물론 모의고사 형태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데 학교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191페이지까지 했죠.
내 전화가 오는 건가? 뭐 이렇게 자꾸 전화가 오니?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복습. 지난 시간에 제가 극값 설명드렸지? 극값은 연속 미분 가능성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fx보다 항상 같거나 크면 a에서 극대고 그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연속이랑 미분 가능성이랑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미분 가능한 함수를 데리고 놀 거기 때문에 매끄러운 함수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 극값을 가지는 점에서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나와야 되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였죠.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맞죠? 자, 그럼 이제 필수예제 8번까지는 극값이 존재하고 뭐 구하는 그런 계산을 했고, 필수예제 9번부터는 조금 방향성이 달라요. 자, 1번. 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극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 이게 제 거니? 내 건가 보다. 아, 네. 무음으로 안 해놨네. 제 고등학교 단톡방인데 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슬램덩크 너무 개 존잼이라고. 아유, 노인네들. 이 나이 먹고 무슨 만화를 본다고. 저도 슬램덩크 되게 좋아합니다. 아직도 주인공 대사들을 다 기억할 정도인데 여러분도 제 나이 때면 그 본인의 젊음, 찬란했던 시절을 사람은 추억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다 보러 갔나 보네. 회사원들 참 좋아. 저도 회사원으로 할 걸 그냥. 자, 다음 함수.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 극값을 가진다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모양으로 보여드릴게. 3차 함수면 미분하면 몇 차 함수 나와? 2차 함수가 나오겠지. 2차 함수가 나올 텐데 그러면 걔가 0이 되는 점을 먼저 찾아야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0이 되는 점이 만약에 2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지. 맞습니까? 근데 0이 되는 점이 하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 어떤 함수를 미분했는데 2차 함수야. 근데 얘가 0이 되는 점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는 도함수는 부호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플러스죠. 0 이상. 자, 그 다음에 아예 허근을 가진다. 0이 나오는 점이 심지어 없다라고 하면 휘리릭 계속 올라가는 애. 오케이. 그럼 극값을 가진다라는 건 3차 함수 중에 이 첫 번째 개형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증가함표 작성을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연습을 했다는 가정하에 3차 함수인데 극값을 가진다라는 건 1번 유형밖에 없어요. 오케이. 1번 유형이라는 얘기는 프라임 x가 프라임 x는 0이 실근 몇 마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걸 미분했더니 이렇게 실근 두 마리 나왔대. 0이 되는 1과 2. 그럼 여러분들 2차 함수 다 배웠잖아. 1과 2에서 x축과 만나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도함수가. 그러면 1보다 왼쪽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양수, 음수, 양수니까 부호 변화가 2번 일어나지. 부호 변화가 2번 일어나고 그 값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이 이거고. 그럼 1번, 2번은 그냥 세트 문항인데 1번 프라임 x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3차를 미분했으니까 2차가 나올 텐데
앞에서 증가함표를 작성해 봤을 때 극값을 가지는 경우는 1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2번이 나와야 되고, 이건 결국 얘는 지금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2차식이니까 판별식 쓰시면 됩니다. 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이거 절반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3A로 묶어낼까요, 그냥? 자, 이렇게 범위 2개 나오겠지. 됐습니까? 이게 극값을 가질 때, 오케이. 거의 암기하셔도 됩니다.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실근 2마리 가진다는 얘기고요. 자, 2번. 2번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정확히 반대의 경우죠. 자, 극값을 갖지 않으면 2번이나 3번처럼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2차 함수잖아. 그럼 제가 얘를 좌표축에 그렸을 때 계속 양의 함수값만 나오거나 0 한 번 나오고 이렇게 아까처럼 2번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는 거고 얘는 계속 플러스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 자체가 x축과의 교점이 없거나 한 번이면 됩니다. 0 이하가 나오면 되겠죠. 이 그림상 얘가 중근을 가지는 경우고 얘는 아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점이 없는 거고. 자, 맞습니까? 0 이상 2 이하 나오죠. 하나만 제가 추가할게.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 2번이나 3번처럼 그려져야 된다라고 했죠. 2번, 3번은 그래프가 특색이 있습니다.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이거? 증가함수죠. 얘는 증가함수 아니에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특징은 그 그래프는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입니다. 최고 차이의 개수가 음수면. 그럼 조건이 극값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고 증가함수다라고 해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고, 또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라면 역함수가 있죠. 얘는 역함수 없죠. 얘만 역함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은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 극값을 갖지 않는다, 증가함수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게 물어보니까 같은 방식으로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거고. 와, 올해 예비고일 고등학교를 조사했더니 행신고 왜 이렇게 많음? 오, 희한하네. 여전히 올해도 백양고는 인기가 없네. 시험이 많이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재작년부터. 자, 됐습니까? 넘겨도 되죠? 뭐 이 지역은 다 비슷비슷해서 어딜 가시던 열심히 하시면 여전히 성사, 도래울, 동사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멀기도 하고. 안녕. 다 예비 소집일 갔다 오고 하는구나. 자, 발전 예제 10번. 자, 이게 발전 예제 10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아마 근의 분리 혹은 근의 위치라고 표현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잘 돼 있는 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조건에 맞게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최고 차이 개수는 또 양수예요. 3차 함수인데 근데 이 범위에서는 극대값을 가지고 이 범위에서는 극소값을 가진대. 그러면 극대극소가 둘 다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fx가
네,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는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극대가 나와야 되고요. 0보다 오른쪽에서 극소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극소값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지. 마이너스 2랑 0 사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위치가 딱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번역을 해볼게. 번역을 해보면 결국 이 두 점은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죠.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이 사이에 한번 0보다 오른쪽에서 한번 나오면 되죠. 맞습니까? 프라임 x는 0에 실근을 제가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한 근은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 하나는 0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저는 여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조건에 맞게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석을 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이 사이에 한번 0보다 오른쪽에서 한번 나오면 되는 거잖아. 되죠? 그럼 제가 프라임 x를 구해볼게.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f 프라임 x인데 f 프라임 x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fx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프라임 x는 반드시 2차 함수이고 이 조건을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쓰면 y는 f 프라임 x라는 2차 함수와 x축과 교점이 여기서 한번 나오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왜냐면 얘는 교점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라면 판별식, 교점의 부호라면 근각의 수까지 쓰시면 되지만 얘는 그림을 그려야겠죠. 위치를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마 담당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배우셨을 거고 이게 헷갈릴까 봐 제가 참 걱정이 돼요. 왜 갑자기 제가 또 2차 함수를 그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과정을 잘 생각을 해봐. 그럼 얘를 그릴 거야. 그릴 텐데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한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오른쪽에서 한번 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y는 f 프라임 x가 이게 왜 발전 유제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위치를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냥 관계식에 때려놓고 풀 수가 없거든.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함수의 연속 시간의 사이값 정리도 배웠지. 연속인 함수가 구간의 양끝에서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반드시 x축 통과한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려면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가 그려지려면 아주 심플해요. 여기서 양수, 함수값이, 여기서 음수면 끝이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필연적으로 이쪽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조건은 그림마다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할 수가 없는 거고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고 0에서는 음수가 나온다면 이 사이에 한번 만날 거고 이 사이에 한번 만난다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쪽에서 한 번 더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등호 관계를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양 끝에 등호가 없죠. 저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확실히 0보다 커야 하고 f 프라임 0은 확실히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등호는 빼셔야 된다고. 사이라고 했으니까. 자, 됐습니까? 자,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4
이거고 f 프라임 0은 그냥 k네요. 자, 그럼 k는 마이너스 12 초과 0 미만 나오지. 됐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바로 밑에 6-17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자, 조금 빠르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 이게 한 번밖에 안 봐서 지금 3차의 기술은 일단 양수입니다. 아래에서 출발해서 위로 끝나야 되고 이 범위에서 극대 0보다 클 때 잠깐만 이게 뭐야? 죄송. 문제를 안 넘겼어. 자, 이 범위에서 극대 극소. 그럼 이런 식으로 먼저 그려내셔야 되죠. 그려내야 되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극대. 자, 여기 어딘가에서 극대 1보다 오른쪽에서 극소 나오면 되지. 그럼 프라임 x가 0이 되는 점이 이 사이에 한 번 1보다 오른쪽에서 한 번 나오면 되죠. 자, 그럼 프라임 x를 제가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는 0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이 범위, 하나는 이 범위에 존재하면 되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좀 과정을 빨리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f'x는 무조건 2차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인데 x축과의 교점이 이 범위에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또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f'x 그린 거고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한 번, 1보다 오른쪽에서 한 번 이렇게 만나면 조건 만족하지.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이 뭐냐? 마이너스 1일 때는 양수, 1일 때는 음수 나오면 되죠. 아주 심플해요. 자, f'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고 f' 1이면 자,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아까랑은 다르게 사이 범위가 안 나오죠. 지금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거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스몰 a의 범위는 3초가 써주시면 되지. 이거 대충 두 개 구하고 막 임의로 사이 범위 쓰시면 안 돼요. 자, 됐죠. 그 다음이 여러분들 책으로 이제 194페이지죠.
자, 여기 박스 쳐진 부분 여러분들 책에는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단에. 근데 이게 새롭게 배우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인 함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한다. 최대 최소를.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게 여러분들 2단원에서 배웠던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크게 비중은 없었어요. 그 바로 다음이 사이값 정리였고, 자, 이건 뭐 혹시 복습하실 분은 2단원 보면 함수 연속에서 최대 최소 정리라고 있었어요. 별거 없었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가진다라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습니다. 제가 증명을 해드린 건 아니고 그냥 몇 가지 그래프로 보여드리기만 했고, 자, 그럼 책에는 이렇게 순서가 나왔어요. 지금 극대극소 구하고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 구하고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라고 나왔는데 원리는 아주 심플해요. 결국 미분 가능한 함수만 데리고 놀 텐데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극대이자 최대죠. 이 닫힌 구간에서 얘가 극소이자 최소값이 되겠고, 근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지금 닫힌 구간. 자, 이렇게 그려지면 A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고 B에서의 함수값이 최대죠. 결국은 당신들이 미분 가능하게 어떻게 그리더라도 극대, 극소 구간의 양 끝에서 함수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중간 나머지 점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최소에서는. 이해됩니까? 자, 여기는 뭐 연속만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미분 가능한 애만 데리고 놀 테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닫힌 구간에서 구간 양 끝 함수값, 그 다음에 극대극소 네 마리를 구한 후에 가장 큰 놈이 최대, 가장 작은 놈이 최소란 얘기야. 오케이. 근데 여기 전제 조건 하나 있습니다. 그래프 개형을 모를 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을 모르는 경우에는 교과서적인 방법이 이거고, 나는 그래프 모양을 안다. 예를 들면 이차함수 같은 애들. 자, 이거 어디서 최소겠습니까? 1에서 최소지. 왜? 여러분들은 대칭축이 1인 거 알고 있잖아. 어디서 최대일까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저 그림만 식만 봐도 1이 대칭축이고 마이너스 1부터 2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굳이 마이너스 1에서 값, 1에서 극소값, 2에서 함수값 다 구할 필요 없죠. 나는 그래프 경향을 알고 있으니까. 이때가 최소고 이때가 최대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두 개만 구하시면 되고, 근데 얘는 2차 함수고 3차, 4차 지수로 오고 삼각함수다.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네 개 구하시고 가장 큰 놈이 최대, 가장 작은 놈이 최소란 얘기예요.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심플한 얘기인데 계산을 좀 여러 번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죠. 자, 이제 제가 필수예제 11번을 한번 그려보고 조금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1번을 풀면 잠깐 쉴 수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3차 함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도함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책에는 증감표가 나와 있을 거야. 증감표가 나와 있을 텐데 우린 이미 증감표 작성을 할 줄 알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두 번 나오는 3차 함수고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크기 순서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지. 근데 얘는 그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둘 다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함수값. 자,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인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2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3분의 1에서 함수값. 자, 이건 뭐 제가 계산이 귀찮으니 휙 보면 27분의 22 나오는데. 자, 지금 구한 게 극값 2개 구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지.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 가지 더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y절편. y절편 x가 0일 때 값이죠. 이거 0,1 지납니다. 그럼 제가 대충 그리는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2라는 극대값이 나와야 돼요. 네, 극대. 그 다음에 0 집어넣어 봤더니 1 지납니다. 여기가 y절편. 그 다음에 3분의 1일 때 27분의 22 나왔죠. 1보다 조금 못 되는 뭐 이런 값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극대 찍고 이런 식으로 그려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뭐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내긴 좀 어렵고요. 이때 함수값은 지금 27분의 22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려본 거죠, 그럼? 됐습니까? 자, 이제 4차 함수를 볼 텐데 지금 계속 양수인 것만 그리고 있는데 4차 함수는 4차의 개수가 지금 음수죠. 음수면 x가 한없이 커질 때 결국 최고차항이 감소하니까 내려가고 한없이 작아져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 끝은 아래쪽으로 쳐져야 돼요. 그 사이에 맥도날드 모양이 되냐 뭐 이렇게 되느냐 도함수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건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럼 이 정도는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다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고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인데 까먹으셨을 것 같아. 지금 얘랑은 형태가 다릅니다. 깔끔하게 두 개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고 여기는 독특한 애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 인수로 있죠. 완전 제곱식이 인수로 있으면 도함수에 모든 도함수에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5차가 됐든 그 점에서 그 값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변화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빨리 그리는 법을 말씀드리고 있어. 여러분들이 실제 증간표를 작성할 일은 많지 않아요. 문제에서 출제자가 증간표 작성해 주세요 빼고는 얘는 마이너스 2에서는 부호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2일 때가 정확히 0인데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으면 음수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크면 양수로 부호 변화가 생겨요. 근데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지면 독특한 게 1일 때 0이죠. 근데 x가 1보다 조금 작거나 크거나 어차피 제곱하니까 무조건 양수지.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변화하거나 이렇게 변화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가려면 멈칫하고 쭉 내려가거나 올라가려면 멈칫하고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시고 이걸 이제 이렇게 풀기를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예요. 음수인데 그 가운데서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오는 점이 2번 나와야 되지. 2번 나와야 되는데 1에서는 그 값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 2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그려내셔야 돼. 좀 오버해서 그렸는데 여기 그 값이 안 나와.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땐 나와야 돼. 그리고 양 끝은 결국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fx는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고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도함수를 보고 빠르게 판정하실 수 있어야 돼. 그게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뭐 극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2일 때 이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f1일 때 f-2일 때는 뭐 계산하시면 12가 나온대요. f1은 마이너스 15가 나온대. 자, 그럼 이제 적절히 한번 그려보면, 근데 이건 적절히 그리기가 좀 어려운 게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약간 왜곡해서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일 때는 12예요. 12가 원래 한참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다라고 할게. 이게 여기. 접선의 기울기 0. 그 다음에 y절편은 되도록 표시해달라고 했죠. y절편 x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쭉. 완전 잘못 그렸네. 쭉 내려가다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5 나와야 돼요. 그리기도 어렵다. 접선의 기울기 0 찍고 다시 내려가는 뭐 이런 희한한 모양이 나와야겠지. 그림 그리기도 어렵습니다. 좌표가 워낙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자, 연습 한 번만 해볼게. 이건 이게 빨리 되셔야 됩니다. 지금 3차 함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도함수를 구하면 2차식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얘는 도함수만 보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원래 fx는 4차 함수였겠지. 걔를 미분해서 3차가 나왔으니까 1에서는 극대든 극소든 나오면 안 됩니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없어요. 마이너스 1에서는 무언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얘는 fx의 최고창 부호가 양수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양 끝은 이렇게 끝나야 돼. W 모양이냐 U자 모양이냐 이것만 판정하시면 되는데 1에서는 극값 없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는 극값 나와야 돼요. 그러면 빠르게 크기 순서대로 이런 모양일 거라는 걸 예측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쉬워요. 제가 프라임 x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된대. 얘는 원래 fx는 4차 함수고 최고차의 계수는 양수라는 거 알 수 있고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오는 점이 3번이니까 그냥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겠죠. 크기 순서대로 1, 2, 3이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제일 독특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얼마나 빠르게 그려낼 수 있느냐. 오케이? 자,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제가 다시 한번 그래프 개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